직격탄을 맞은 M7을 사는 건 만약 종목을 사신다면 좋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 어디예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과거보다는 분산 투자, 그 다음에 인컴형 투자들을 예전보다 주식을 비중을 쪼개서 넣는 것들이 필요하고,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이제 실적 장세로 들어가기 전 중소형주는 언제 사야 돼요?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실적 장세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지금은 유동성 장세의 끝부분이다. 자, 그래서 모든 게 하락했는데 그럼 지금 뭘 사야 돼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일 많이 빠진 걸 사야 합니다. 빅텍이 빠지고 이렇게도 M7이 빠졌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직격탄을 맞은 M7을 사는 건 만약 종목을 사신다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 하이퍼스케일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중에 사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종목을 사시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렇다면 반도체 업종을 사셔야 됩니다. 왜요? 이 M4가 지네 실적이 어떠니 저떠니 듣지만 자본 지출은 우리가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했지 줄이지 않을 거야. 만약에 M4가 자본 지출을 늘리면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 어디예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그러니까 제일 많이 빠졌지만 반드시 사야 하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AI 교체 수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도 지금 아이폰 이제 9월달 되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AI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운영체제가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만약에 된다면 하드웨어 바꾸고 싶죠?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되는 그 맥북, 사고 싶죠? 그런 것들이 교체 수요예요. 수요가 강력하기 때문에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수혜를 입을 걸로 보여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은 자세히 말씀 못 드린다고 했죠? 다음번에 제가 자세히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이 쇼크가 나는 단기 투자자가 아니니까 장기 투자자인데 그냥 지나가는 이 일들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런 일은 앞으로도 거듭될 거라는 거를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것보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네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허용하는 한 여러분이 연금을 매년 1,800만 원 넣고 계신 분도 계시고 퇴직연금까지 합쳐가지고 정해놓고 하실 텐데 아직 올해 들어서 집행하시지 않은 돈을 이번 달 8월 달 내에 꼭 집행하십시오. 소득공제도 어차피 받으셔야 되니까 돈 넣어서 이번에 사시는 게 제 추천사. 두 번째, 어디 은행 같은데 여유자금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거 이번에만 예외적으로 집어넣었다가 연말에 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 반드시 연말에는 원상 복귀해 놓으셔야지 넣는데 수익 난다고 계속 놔두면 지금 이렇게 아사리처럼 돌아가는 시장판에다가 같이 넣어두는 거니까 나중에 근심의 근원이 되니까요. 지금 바깥에 있는데 내가 굉장히 나한테 아주 여유 있는 돈이다라고 하면 이번에 집어넣었다가 한 12월에 뺄 생각하고 넣으셔도 좋을 만큼. 그 다음에 저희 고객들 많이 해당되시는데 연금을 옮겨오시거나 그 다음에 저희한테 자문을 맡기시거나 이제 투자를 시작하신 분이라면 12번 나눠 사는 것 중에 한 번, 두 번을 이번 달에 더 실행해야 됩니다. 이번 달에는 그러니까 한 번 사지 말고 3번 사시고 2번 사십시오. 그게 장기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포함하면 첫 번째 생활화하라. 습관처럼.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변동성이 간만에 한번 나타났지만 쇼크 받지 말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를 염두에 둬라. 역사는 라임한다. 반드시 반복됩니다. 양상은 조금 다를 뿐 반복하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거 왜 어떻게 받아들이는 다음번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말씀 못 드리지만 우선은 여러분이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식의 변동성은 앞으로 커지면 커지지 작아지진 않는다. 근데 그 변동성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위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위를 향해서 갑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얘기를 할 때 썼던 거라 여기 내려와서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체로 보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어떤 걸 했을 경우 종목이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의 주도 업종 S&P 500, 나스닥 이런 거에 투자하면 왔다 갔다 하지만 위를 향해서 얼만큼 기간? 10년, 20년. 예.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갑니다. 내가 이거는 10년 키워서, 얘는 20년 키워서 먹을 거야 라고 한다면, 요 변동성은 그냥 오늘 하루 중에 1시간의 문제와 같은 거예요. 1시간? 시간 낭비할 때 있잖아요. 그럼 진작 얘기하지. 근데 여기 이 더운데 지금 여기서 벌을 서야 돼? 벌을 서봤자 1시간. 1시간 지나면 다시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나면 이만큼 위에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고 걱정스럽지만 이게 생활화되면요. 여기쯤 가서 쓸 거니까 어차피 나는 이만큼 올라가 있는 게 중요하죠. 진동은 하지만 위를 향해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뭘 사갖고 진동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다 위로 가지는 않아요.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당신의 퇴직연금에 당신은 저축을 하고 있나요? 투자를 하고 있나요? 라고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들은 저축이라고 대답한답니다. 만약 당신이 S&P 500에다가 저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당신은 이미 프리미엄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해놓고 그 안에 거를 들여다보면서 맨날 같이 끌탕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걱정하고 하지 않아. 우리가 적금 들어놓고 그래 본 적이 없죠. S&P 500을 저축의 대상으로 생각할 만큼 이 생활화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S&P 500은 흔들리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업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저희는 업종에다 투자하는데 반도체 업종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그 안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흔들리지만 절대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24시간 미친 듯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계속해서 위를 향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저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속해서 매달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억, 2억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넣어놓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이 이 미국 사람들처럼 S&P 500에 나는 저축하고 있어 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이 됐다면 여러분은 이미 프리미엄을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장단건데 요번에 겪은 변동성은 앞으로도 또 한참 지나고 나면 또 나타날 것 같아요. 제가 주식시장에서 경험한 것 정도에서 보면 굉장히 강력하고 놀랄만한 변동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사이클의 끝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면에서는 저축을 한다고 한갈 수 있을 만큼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요게 빠졌네요. 자,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커버드 콜 들어가 있는 그 배당주 투자. 이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5% 프리미엄 이게 이제 배당 그거 관련된 그런 커버드 콜 투자였는데 커버드 콜 투자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25일 날 상장할 때 382억 원이 하루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어디냐면은 뉴욕의 나스닥 타워에 이렇게 기념물이 붙을 정도로 한 방에 돈이 382억 원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요번에 어떻게 됐나 봤더니 한 12% 빠졌어요. 며칠 사이에.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빠졌을까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이렇게 빠질 게 아닌데 옵션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당에 관련돼서든 아니면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을 할 때 이 커버드 콜 붙어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은 좀 이제 주의해서 내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5%짜리라고 하니까 안 하면 바보라고 생각해서 382억이 들어갔지만 곧바로 이런 변동성이 터지지는 원래는 않는데 공교롭게도 요번에 이렇게 터지면서 11,000원 시작해가지고 9,700원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거를 반면 교사 삼아서 앞으로 좋아질 때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얘를 투자해야 하는데 너무 이제 인기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 투자자라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었는데 제가 빼먹었네. 자,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보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
지난달에 제가 레짐 체인지라는 거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자산 배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투자하는 그런 투자 얘기 드리면서 제가 그때 그런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보면은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도 배당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 배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번 이런 파동을 겪어도 오늘 날짜로도 13%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마이너스를 이렇게 나는 것 같아도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했던 그런 BDC 같은 경우에도 13%.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보다는 분산 투자, 그 다음에 인컴형 투자들을 예전보다 주식을 비중을 쪼개서 넣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배당형 푸트라는 것들을 좀 더 고려하시는 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맞나요? 네, 맞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시장 상승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쯤 와 있다고 봅니다. 이쯤. 앞으로 이 끝에 가서 나타날 일도 많이 있는데요. 요번의 현상은 여기서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지만 여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현상일 뿐이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온 만큼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내년도쯤에는, 올해는 그래서 제가 제 책에다 써놨을 때 제가 사계절 포트폴리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사계절에 대해서 경기순환 사이클 같은 거 말할 때 뭘 얘기했냐면 기본적으로 봄 장세가 있고 실적 장세, 금융 장세 있고 실적 장세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이제 실적 장세로 들어가기 전 그 두 개가 겹치는 구간.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유동성 실적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사기는 아직 이르다고 제가 지난번 때 말씀드렸죠. 중소형주는 언제 사야 돼요?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실적 장세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실적 장세가 되면 중소형주를 사고 늘려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유동성 장세의 끝부분이다라고 보이고 아직도 실적 장세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